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이 많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마케팅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공포불안 마케팅처럼 좋은 건 또 없거든요. 제약회사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종합 비타민 부작용이 생겼고 단일 추출물로 해봤더니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D 고용량으로 했을 때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겼고, 특히나 오메가3 영양제가 관상동맥 질환자들에게 의사들은 처방하지 마라 라는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방세동과 부정맥 그리고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는 게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완전건강상담소 저자 조승원 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며 상담을 통해 한약 조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완전 건강 관련해서 도서를 출판하셨는데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 인구라면 채소과일식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요새 홈쇼핑만 들어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일일 권장 섭취량이 500g이다 강조하면서 그걸 대체하는 효소 상품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로는 채소과일식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발 우리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채소 과일을 하자. 이것만 해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 이걸 지난 10년의 인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채소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지금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서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콩은 렉틴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현미는 피트산 때문에 안 된다는데요. 리그닌 때문에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즉 소위 말하는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이 많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마케팅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공포불안 마케팅처럼 좋은 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이 원래 인간의 주식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 단어나 이러한 것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제일 쉽게 여러분 통풍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벌써부터 20, 30대 통풍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엄지발가락 아니면 무릎, 뭐 새끼, 손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통풍은 다른 말로 황제의 병이다. 예전에 고기를 많이 못 먹을 시절에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주식이 고기라면 통풍, 요산 수치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간에서 소화 흡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반대로 채소 과일에 이러이러한 성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제발 가공식품 이전에 공복에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보다 채소과일식을 추천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이제 약대를 나온 약사에 속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한약을 전문한 한약사인데 저도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약만 전문으로 해서 한약국이라고 지칭하는데 몇 개가 안 됩니다. 네, 실제로 한약사가 뭐 3,000명이 이제 좀 넘었고,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똑같이 파는 제 동기나 선후배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인의 자유죠. 그리고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절대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약회사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종합 비타민 부작용이 생겼고 단일 추출물로 해봤더니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D 다 고용량으로 했을 때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겼고, 특히나 오메가3 영양제가 관상동맥 질환자들에게선 의사들은 처방하지 마라, 병원에서는 쓰지 마라 라는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방세동과 부정맥 그리고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는 게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주기가 어렵죠. 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 트렌드를 잘 보시면 예전에 동물성 식품, 즉 생선으로 만든 오메가3 영양제에서 식물성, 뭐 초좋은 게 RTG, 오메가3 이렇게 식물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요새 대마 종자유 엄청나게 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동물성 식품이든 식물성 식품이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가공이 돼서 장기간 유통기한이 오래됐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유불급,
하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드리지만 영양제를 365일 1년 내내 드셨을 때는 반드시 불편한 게 생긴다. 그래서 소화불량과 변비가 있다면 10년 동안 먹은 유산균부터 끊어봐라. 그리고 내가 가슴 답답, 속쓰림, 뭐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두통, 피부 발진, 두드러기 이런 게 나면 먼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진통소염제 드시지 말고 드시고 계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영양제, 비타민 C, D부터 끊어봐라. 근데 이런 이야기 듣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미 나온 진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 외에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화학 추출물로 만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자연에서 그대로 온 채소과일식 원물이 주는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 왜냐면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파이토케미컬, 피토케미컬, 항산화 물질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수천 종이 한 번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이건 절대 현재 제약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게 현재의 사실입니다. 뇌세포 생성이나 몸속 독소 배출에 좋은 채소과일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거의 지장이 없어요. 물론 극소수의 정말로 불쌍한 이런 환경에 취한 친구들은 채소 과일 먹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빵이나 우유나 이렇게 사 먹고 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이 뭐 치매 예방, 암 예방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딱 단어가 이거죠. 항암, 항산화, 항염증. 그래서 비만은 만성염증이 결국에는 생겨서 우리 몸에 살로 되는 거다. 그게 오래 놔두면 이 림프 시스템에서 독소 배출을 못 해주고 꽉 잡고 있어서 림프 주머니에 독소가 1cm 이상 쌓였을 때 그때 CT나 MRI를 찍으면 그때 암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그 수순대로 따라가는 거다. 방사선, 항암, 수술 이렇게 3대 요법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예방원에서 상담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개월만 채소과일식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결정해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뭘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채소과일은요. 뭘 먹어도 항산화 성분이 다 있습니다. 항암 성분이 있어요.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글루타치온 뭐 이런 아르기닌부터 해서 이런 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채소 과일엔 뭐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포라판이나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십자가 채소인 브로콜리 이런 것들에도 풍부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 있냐? 마트만 가도 있어요. 편의점만 가도 사과랑 바나나, 포도 이렇게 팝니다. 근데 훨씬 더 유혹이 많은 가공식품, 냉동식품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뭘 먼저 먹고 비중을 늘릴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기존의 책들에서 7대3의 법칙, 채소 과일을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말고 비율만 채소 과일과 통곡물 견과류를 평소 먹는 양의 7로 70%를 잡고 나머지 30%만 동물성 식품, 영양제, 기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약물까지 거기에 30%만 제한을 해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나 과일을 언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도 이제 유튜브 강연을 이제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3, 4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돌고 있는 게 공복에 사과, 고구마, 바나나 먹지 말라는 이런 썸네일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아침 음식에서 들어가 보면 사과, 바나나를 얘기해요. 네, 그럼 사과는 뭐 구연산 때문에 속을 쓰리는 걸 유발한다. 바나나는 혈당을 올린다. 고구마 역시 탄닌 성분 때문에 속 쓰림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 당연히 고구마는 이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접했을 때 이런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고 시작한 지가 이제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이전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먹어온 음식은 공복에 사과, 바나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구마처럼 구황작물, 옥수수, 감자 이러한 것들도 기후가 안 좋을 때 즉 가뭄이 들었을 때 인간을 생존하게 해준 정말 고마운 작물인데 그거를 먹어서 다 혈당이 오르고 당뇨병이 오고 고혈압이 왔다면 심장병이 왔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현재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화론적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접근에 있어서 어떤 거에서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공복에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게 채소 과일이다. 특히나 채소 과일 같이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무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니면 소화 효소에 따라서 먼저 과일 먼저 먹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 먹어야 된다. 아이 부대찌개부터 드시지 마세요. 부대찌개부터, 피자부터. 그러니까 햄버거는 다 맛있게 드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에 우리가 세뇌되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대로만 돌아가도 우리 몸은 좋아진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는 저는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은 하루 시작하실 때 그때만큼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만 해도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끼는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만, 즉 하루 시작할 때만 공복에 채소 과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알려진 채소 과일 중에서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독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채소 과일은요, 다르게 가공식품처럼 중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나 빵이나 이러한 것들, 피자는요, 맨 처음엔 내가 뭐 햄버거를 한두 개밖에 못 먹었어. 근데 계속 먹다 보면요, 양이 늘어요. 그리고 피자도 결국엔 한 판을 혼자 다 먹게 돼요. 근데 채소 과일은 적정량이 차면 그 이상은 못 먹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몸에 설계된 인체 생리학적 구조예요. 그게 당연히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렙틴 호르몬이다, 그렐린 호르몬이다,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채소 과일을 주구장창 하나만 먹었다고 해서 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프루테리언, 즉 과일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적이든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윤리적이든 아니면은 나는 이게 좋아서라는 이유로 하나의 단일 과일이나 채소만 드시고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유행을 해서 전역으로 빠진 게 샐러리 주스예요. 그러면 정말 한 달이고 100일이고 샐러리만 갈아서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서 전 세계 강연을 다니신 유명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공격을 채소 과일이 공격당한 이유라면 그럴 수가 없죠. 길어야 정말 6개월이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해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현재 초가공식품들로 인해서 10년에 걸쳐서 이제 암으로 발현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몸은 뇌보다 소화 에너지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뇌가 뭐 에너지의 20%를 쓴다고 얘기하지만 그 뇌를 갖다가 먼저 조종하게 만드는 게 위예요.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왔을지 알아야 빨리 이거를 내뱉을지, 즉 독버섯을 많이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인류가. 과거 시절에는. 이거를 빨리 설사로 내보낼지 아니면은 소화하는데 간과 콩팥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뇌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게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 에너지만 우리가 회복 재생에다가 써도 우리 몸은 훨씬 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명대로, 건강 수명대로 저속노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안 아프고 그리고 덜 아프고 병원 안 가고 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레몬즙이 유행인데요. 레몬즙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채소 과일을 제가 강연하고 다니면서 이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물 먹지 마라, 제발. 아메리카노 그중에 아주 드시지 마라. 그래서 음양탕이라는 지칭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으면 그 대류 현상 때문에 음이온, 양이온이 되면서 몸에 이제 전기자극을 준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냥 정수기 있으시면 찬물 먼저 따르고 따뜻한 물 따라서 미지근하게 드셔라. 물론 조금 따뜻하게 드셔서 몸을 데피는 좋죠. 그것만 해도 우리 몸 하루 시작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다음 제가 드시라고 강조했던 게 레몬수예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이제 물에 담가 놓는데 이것도 뭐 현대과학에서 85도에서 95도 사이에 하면은 여러 가지 항산 성분들이 다 술진되다 하지만 그냥 정수물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놨다가 그거를 약 500ml를 하루 정도 드시는데 왜냐면 레몬이 정말 우리가 간편하게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부터 해서 많은 항산화 성분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레몬 그냥 먹기 씨잖아요. 물론 채소 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드시기도 하거든요. 껍질까지 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려우니까 물에 담가 놓은 걸 드셔라. 근데 이것도 내가 스퀴즈 짜가지고 하니까 어려우면 착즙해서 물에 타 드셔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더니 지금 레몬 착즙 열풍이 분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일반 식품으로 제약회사가 앞다퉈서 다 해서 온라인이든 홈쇼핑이든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착즙에 대한 공격, 레몬에 대한 공격이 사라졌습니다. 비타민C 영양제를 팔기 위해서 레몬에 대한 공격이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불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갖고 온다. 인간의 몸을 산성화시킨다.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비타민C 영양제 판매로 넘어간 거죠.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걸 먹어봐.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제약회사가 레몬 착즙 제품을 내니까 레몬에 대한 공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 정말 복잡해. 그러면 나 뭐 먹어야 돼? 커피 대신 뭐 먹어야 돼? 하신다면 레몬수부터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단 2주만 하셔도 변비가 있으신 분들 해결됩니다. 변비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독소 배출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 발진, 두드러기, 그리고 여드름 있으신 분들 없어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글루타치온 항산화 성분 풍부하다고 미백 효과까지 생겨요.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레몬수는 아마도 당분간은 크게 공격을 안 받고 앞으로도 계속 유행처럼 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수십 년 동안 실천을 많이 해온 그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대신에 뭐예요? 큰돈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몬수를 선택할 때 뭐 착즙 제품을 선택하셔도 된다. 이왕이면 유기농인 제품,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게 가공할 수 있죠. 채소 과일을 이렇게 레몬을 착즙으로 해서 멸균, 살균해서 유통기한을 넓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방부제나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간 제품을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유통기한 좀 늘리려고 뭐 토코페롤이나 이러한 다양한 성분들을 넣은 제품은 피하시고, 유기농, 채소 과일은요 선진국일수록 더 유기농 제품, 농수산물이 엄격해요. 그래서 이게 수입인데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 비용으로 따져도 효율적이고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하도 채소 과일 안 드시니까 살아있는 원물을 많이 강조를 드린 거지만, 껍질에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거지만, 멸균, 살균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살아있다. 다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걸 자꾸 공격하는 카테고리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다 죽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죠. 유산균은 이게 살아서 우리 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그 효과가 입증된 유산균은 없어요. 이 효과가 입증됐다는 건 메타 논문 분석에 의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효과가 인정되면 약이 돼야 되고, 약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을 거쳐야 되고, 그 임상에서도요 20%만 효과가 있으면 오케이 해줍니다. 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약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레몬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당뇨에 걸리는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지금 전 국민을 공포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암침에 이어서 당뇨예요. 그러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란 이름으로 혈당 장사가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2030 세대들이 이 당뇨가 많이 걸리는 이유로 심지어 과거보다 과일을 많이 먹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준 시나리오대로 하는 건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예? 요새 젊은 세대들 과일 많이 안 먹습니다. 제사상에나 차례상에서나 보는 게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당뇨가 많이 걸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설탕 때문입니다. 즉 액상 과당. 과일에 있는 과당이 아니고 옥수수로 만든 과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했던 제로 마케팅, 제로 슈가, 뭐 제로 칼로리 말하는 그걸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일의 과당은 인슐린의 작용을 안 받고 바로 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방간을 갖고 온다, 이건 또 뇌피셜을 주장하는데, 그게 진짜라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과일 먹지 말라고 해야죠. 얼마나 거기도 날고 긴다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아서 채소 과일을 하루에 최소 400, 500g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메이오 클리닉, MD 앤더슨, 존스 홈키스, 벤나일 병원, 세계적인 유수의 정말 자연치유부터 해서 암 전문 병원들은 환자들, 암 환자를 뭐 통틀어서 말기, 정말 그런 모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사과 주스, 당근 주스, 그리고 착즙 주스를 줍니다. 갈아서 주는 스무디 형태도 주고요. 그래서 제발 과일 때문에 당뇨가 온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즉 빵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빵, 설탕, 효소, 그 이스트 듬뿍 들어가 있고 글루텐 많이 있고, 그 다음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정보로 인해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온다는 것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무섭게 만드니까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고 그냥 고기 먹는 것도 아니에요. 가공육, 스팸, 베이컨, 소세지, 전쟁 때 먹었던 게 지금까지 유행이 돼서, 즉 선진국일수록 이제는 스팸이나 캔에 든 통조림에 든 가공육은 잘 안 먹습니다. 정크푸드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지금도 명절 때 이 선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 기니까 계속 2030 세대들이 자취하면서 혼자 살다 보니 스팸 구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나마 김치 같이 먹으면 나아요. 김치도 안 먹어요. 그럼 스팸에다가 뭘 또 찍어 먹냐? 케찹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탕, 액상과당 아주 듬뿍 든 케찹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030, 그럼 2030이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에요. 유아기, 청소년기 때부터 이 초가공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부터 그게 쌓여서 결국 20대, 30대에 진단을 받기 시작한 거지 갑자기 오는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이 당뇨에 이미 진단 받으셨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과일을 멀리할수록 당뇨는 더 심해진다. 공복혈당 100 수치와 공복 식후혈당 150, 그 안에서 갇혀 살면 절대 당뇨는 완치할 수 없다. 그 수순은 어디로 가냐? 고혈압약,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뇨약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럼 2030 세대들,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진단까지 같이 와요.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합병증으로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암 진단 받으면 더더욱 병원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의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혈당 보조제나 소화 효소를 먹으면 혈당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약이 있고 그런 제품이 있으면 암 환자, 당뇨 환자들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망할까요? 제약회사가 제일 먼저 망해요. 병원이 망합니다. 지금도 가장 높은 그 수익 구성원은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 다음이 당뇨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제약회사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거는 기업의 가장 첫 번째 이윤 추구, 그리고 주주의 가장 극대화시킨 이익을, 그걸 보호하는 게 기업의 첫 번째 목표지, 인류의 건강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제약회사와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당뇨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차 강조드리지만 수치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왜? 그 가공된 음식들, 혈당 케어라고 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그리고 인공 감미료인 아스판트, 아세스팔칼륨이나 이러한 것들이, 특히 스테비아나 에리스톨,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10년간의 연구 끝에 결국엔 아스판탄,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고 더 극심한 가장 큰 게 뭐다? 식욕 조절 중추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중독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된 초초초 가공식품들에 있는 복합적인 인공 감미료들이 설탕보다 더 중독성을 갖고 와서, 왜? 싸거든요. 그리고 200배, 300배, 600배 단맛을 내기 때문에 계속 찾거든요. 그럼 파는 입장에서는 돈도 덜 들고 판매는 많이 하고, 그러한 것들은 내버려 둔 채 철저하게 과일로 인한 혈당 상승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안 움직이는 가공식품을 먹어야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인슐린 대표적으로 주사를 맞고 혈당약을 먹고 3, 40년의 끝이 뭐냐? 시력이 멀고 손발을 잘라내고. 왜? 그 합병증으로. 수치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몸이 망가져서, 간하고 콩팥이 기능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죽냐? 심장, 심부전, 아니면 콩팥, 심부전,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사인은 당뇨가 아니에요. 폐렴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왜? 항생제 투여를 계속하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폐가 약해져서 결국에는 기관지가 약해서 사인은 폐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당뇨약의 합병증으로, 왜? 약을 다 같이 먹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지난 3, 40년 동안 연구 결과가 암은 항암, 방사선, 수술로는 완치가 안 된다. 자연치유요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통합의학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전인의학,
몸과 마음까지 전체를 다 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부터 발암물질 붙이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초가공식품이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걸 정보를 주지만 99.9%는 반대로 동물성 식품, 즉 고기 먹어야 돼, 계란 먹어야 돼, 더 나가서 단백질 분말, MVP, 그리고 지금 뭐예요? 계란 껍질에 있는 난각막 분해효소라는 NMN, MEN이라는 것까지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먹어서 좋아지면 아픈 사람 없죠. 이미 다 유행했던 겁니다, 외국에서. 그냥 그거를 우리나라가 계속 마케팅 해가지고요, 계속 돌려서 파는 거예요. 유산균부터 해서 글루타치온, 오메가3, 마그네슘. 지금 칼슘, 마그네슘 근데 처방하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영양제로, 병원에서. 왜? 부작용이 너무 밝혀졌고. 비타민 D도 메가도스 하지 마라, 고용량 쓰지 마라. 비타민 C 메가도스 일시적인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요, 반드시 3개월 하시면 6개월은 최소 씌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 콩팥은 싫어하고 병듭니다.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으면 병원에서 임상을 해서 암 환자들한테 쓰겠죠. 근데 이미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임상 실험도 못 들어가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그래서 가공식품이 안전한 게 아니다. 당뇨의 그 가공식품보다는, 왜? 췌장이,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혈당을 혈압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 혈당 피크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오르락내리락 해서 완만하게 해서 300에서 400까지 운동할 때 올라가거든요. 그럼 운동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조절 능력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저는 이제 일컫고 전파를 드리는데, 그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제한하고 공복에 채소과일식을 드시기 시작하면 100에서 150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처음에 가공식품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200 넘을 수 있죠. 그렇다고 화들짝 놀래서 중단해버리고 죽은 음식만 드시면 그 다음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연구 결과가. 안 알려줄 뿐이지. 저 역시 지난 10년의 임상 경험, 그리고 제가 유튜브 제 영상들 조금만 댓글 보셔도 감사하다는 댓글이 너무나 많아요. 믿고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꿈쩍도 안 움직이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3개월 만에 내려가더라.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안 되고 좋다는 거 다 찾아 먹어도 안 되는데 알려준 원리대로만 했더니 결국에는 이게 내려가더라. 신기하다. 그럼 결국에는 당뇨약도 끊고 혈압약도 끊고 신히로이드까지 끊을 수 있게 됐다. 그럼 감사 댓글을 제가 어떻게 알바 쓰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보시면 이거는 평생 끌려다닌다. 왜냐면 무섭거든요. 혈당 수치 올라가는데, 뇌졸중 오는데 혈압약 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여러분 본인이 지는 거지, 절대 병원이 져주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들이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인 채소과일식에서는 레시피를 특별히 안 드렸어요. 채소과일은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서 드시면 그게 효과가 제일 크다. 특별한 걸 찾지 마라. 여담이지만 제 그 채소과일식 책이 1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정말로 효험을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레시피를 드린 게 까주스예요. 일명 CCA 주스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걸 명칭을 했고 전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캐롯, 캐비지, 양배추, 애플의 앞글자를 따서 까먹지 마라. 그래서 까주스. 지금 뭐 CCA 주스 치면요, 엄청나게 팝니다. 엄청나게 팔아요. 이미 사과, 양배추, 당근 조합은요,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마 ABC 주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가 들어간 거죠, 양배추 대신.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착즙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갔어요. 간 수치 올린다, 지방간 갖고 온다, 그리고 혈당 상승시킨다.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가서 거의 정말로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 스무디나 착즙을 새벽 배송하는 대기업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있고, 정말로 그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율이 확 늘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 CCA 주스나 그리고 뭐 샐러리 주스나 착즙에 대해서 효험을 느끼니까, 이미 암 환자들에서는 가장 첫 번째 하시는 게 이 착즙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건 알겠어요, 채소과일. 근데 사과, 당근, 양배추. 사과는 공복에 먹으면 제가 좋다고 계속 강조드리죠. 특히나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요.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게 다른 많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도 있지만 팩틴이라는 성분이 또 밝혀져서 변비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이 당근은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파카로틴도 있어요. 그리고 루테인, 지아단틴, 안토시아닌, 즉 눈을 좋게 만들어요. 비타민 A거든요. 이 비타민 A가 전구체가 돼서 간에 가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당근을 꼭 올리브 오일에 데쳐서 볶아서 드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드시면 좋겠으나 그냥 드셔봐라. 그리고 마지막 양배추는 캐비지. 지금도 일본 가시면 카베진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사갖고 오시거든요. 일본식 발음입니다. 캐비지. 비타민유, 설포라판, 뭐 인돌삼 카비놀. 이게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걸로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나신 분들 양배추 드셔서 좋아지시는 분 많아요. 근데 단일로 챙겨 먹기 어렵습니다. 사과 우적우적 씹어 먹다 피났다고 하신 분도 많고요. 당근은 딱딱해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이거 언제 썰어서 뭐 갈아 먹어? 양배추 맵고 아려요. 속 쓰려요.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CCA 주스로 갈아서 드셔보시던지 착즙을 해서 드셔보시던지 때로는 원물로도 드셔보시고. 근데 우리도 좀 채소 과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먹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농축해서 뭐 추출해서 효과를 막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주스를 죽자 살자 반대하는 이유는요. 돈이 안 들고 몸이 좋아져서 그래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만 CCA 주스를 스무디 형태나 2대 1대 2의 비율로 저는 사과를 2 그리고 양배추 1, 당근을 2, 즉 뭐 200g, 100g, 200g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 드리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은 양배추 양을 조금은 작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0ml에서 300ml 아니면 여유 있게 500ml만 하루 시작을 해도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CCA 주스, 까주스 열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안 합니다. 상표 등록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 완전 배추를 보셔도 되고 동영상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쇼츠에 레시피 영상들이. 그러니까 제발 혈당, 당뇨는 과일을 멀리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레시피인 CCA 주스만 기억하셔서 까주스만 해봐라. 요거 했을 때 뭐 24시간 혈당 측정기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네, 200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혈당 조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최소 2주만 해보셔라. 그리고 더 이게 믿음이 생기고 하면 3개월, 100일을 목표로 해보셔라. 그래서 제가 예방원 카페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정말 지난 2, 3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매일 본인들이 먹는 사진을 올려주고 까주스 먹는 실천 사진을 올려주면서 이게 정말 좋아질까 했는데 좋아지더라는 거야. 암 환자들도 더 이상 완치 판정을 받고 그런 글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조작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지만 어느 이익단체 입장에선 돈이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만들어 드시기 어렵다? 시중에 파는 거 사서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 그때도 무첨가, 즉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유기농 제품을 저는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